55신명입니다. 오늘은 사이버상 조선시대 성종대에 있었던 우동 간통 사건에 있어서 결국은 이제 교형으로 죽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한번 현대적 시각에서 21세기 시각에서 한번 바라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뭐 여성 해방이라든가 또 그런 정신이 이제 깃들어 가지고 그 과거 시대를 한번 되돌아보면은 그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신문 기사에 난 내용을 보게 되면은 부산일보죠. 유학이 통치 원리의 근간이었던 조선은 그다지 먼 과거가 아니다.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인 지극히 남성 중심의 사회. 여성들에게는 정절을 요구하면서도 남성들의 축천에는 간대한 나라에서 여성들은 보조적이고 지역적인 존재다. 역사에 전해 내려오는 여성들에 대한 기록과 평가들이 왜곡 과장으로 비틀려 있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뭐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게 먼 미래가 먼 과거가 아니었죠, 그죠? 오동이 대표적이다. 그는 왕실 일가의 종친을 남편으로 둔 지체높은 여성이었다. 성종실록에 그 기록이 자세하게 나오는 바 은그릇을 만드는 은장이와 눈이 맞아서 쫓겨났고 그때부터 기생이나 첩요종으로 신분을 속여 종친, 관료, 생원, 남자, 종 등 지부하를 가리지 않고 수많은 남자와 간통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생을 사랑한 남편이 먼저 오동을 제멋대로 내쳐버렸다는 사실은 알려지지 않다. 종실의 고발로 남편은 관리 임명장을 빼앗기고 오동과 다시 결합하라는 왕명을 받지만은 이후 두 사람의 길은 판이하게 달랐다. 몇 개월 만에 제자리로 돌아온 남편과 달리 오동은 몹쓸 죄인이 되어 목을 매다는 교형에 처해진다. 적법한 법에 따르지 않고 중벌로 다스린 이유는 간단하다. 15세기 조선 사회 초기의 든든한 뿌리를 위해 오동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오동은 모든 책임을 혼자 고스란히 지고 쓴 채 역사의 저쪽으로 사라졌던 것이다. 어쨌든 보면은 그 시대가 특히 이제 일반 서민이 아니고 뭐 왕족에 관계된 그런 사람의 아니면 고관 대장에 관계됐을 경우에는 시범 케이스로 그랬을 가능성도 있죠. 자, 숙종대를 살았던 신태영의 경우도 비슷하다. 처벌된 남편으로부터 쫓겨난 것은 물론 급기야 연소송을 당했던 인물이다. 이 사건은 십수년을 끌며 조선사를 달궜는데 결국 희씨는 행실이 좋지 않은 여자로 낙인 찍혀 유괴되었다. 그러나 남편에게도 이혼은 허락되지 않았다. 이혼을 엄격히 금하면서도 첩에 대해서는 간대했던 시대의 희생물로 볼 수 있다. 해가지고 부산일보 2011년에 남조의 땅에서 발굴해낸 여비의 삶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아마 중동은 아마 이렇겠죠, 그죠? 우리나라는 이제 만약에 지금 이런 생각을 한다면 좀 시대에 뒤떨어져도 엄청나게 뒤떨어진 거고 또 우리의 미래상은 20년 전의 독일의 상황을 아니면 50년 전의 독일의 상황을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은 우리의 미래 20년 내지 50년 후의 미래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21세기 시각에서 한번 여기 오동 사건을 한번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간통했다고 교역까지 당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선언, 사형제도의 잔혹성, 오판 등의 우려에 따른 사형제 폐지론의 찬성.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이제 김대중 그때 야당 총재 시절에는 이제 군사 쿠데타 일어나고 제 시절에 이를 보게 되면은 뭐 이런 루머가 있었죠. 배에 태워가지고 이제 태평양 바다에 빠뜨리려고 하는데 막 그 일본에서 헬기가 막 그걸 촬영하고 있고 미국에서 압박을 하니까 다시 되돌아와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분명히 된 거죠. 그 이후에 대통령까지 됐어요. 그 김대중 대통령이 됐고. 그래서 이제 이게 오판이라든가 법이라는 게 이제 경우에 따라서 왜곡됐을 경우에는 억울하게 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가 있다면은 교도소에 있으면서 그 시간을 벌어가지고 그때 억울함을 풀 수 있다고 간다면 그것도 하나의 사회 진술수가 있죠.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세상이라면은 또 어느 정도 그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냐.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동의 간통 행위로 성종의 의명에 의한 교형에 잡는 장면.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KBS 1TV에서 역사전을 그날 해가지고 2018년에 오동 스캔들 그녀는 무죄인가 유죄인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자는 원칙적으로 정치적으로 억울하게 사형을 당한 사람의 사례가 많음을 이유로 사형제 폐지론자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이제 오동 사건처럼 간통을 저질렀다고 사형에 처하는 법률 질서를 수긍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018년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기에 몇몇 정치가들의 경우에 간통행위 정도는 따뜻하게 어깨를 펴고 사는 것을 TV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금도 대통령 후보죠. 유력한 후보죠. 그죠? 간통. 이제 이야기거리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폐지되면 휴지된다. 그러면은 뭐 기존에 살아있을 적이 어때요? 바로 걸리면은 뭐 교도소니 막 망신당하죠. 옥소리 사건을 보게 되면은 완전히 요거 간통죄 폐지 전에 한 크게 이제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그 가시거리밖에 안 되죠.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에는 범죄가 되었기에 연예인 옥소리 사건의 경우에만 보더라도 언론 등이 그 하이에나형으로 데스크필에 거의 초주공 상황으로 몰아넣었다고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어느 시대든지 형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극과 극을 치닫게 된다. 흔히 이제 형법 조문이 삭제되면 휴지된다는 말이 가끔씩 진리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 이제 필자는 조선시대의 간통 사건으로 성종의 불법 부당한 이제 의명으로 교역을 당한 오동 사건에 주목을 해가지고 이런 이제 현대적으로 한번 재해석을 시도해 보고자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한글 오동이라는 이름을 사용, 예외적으로 한 번 더 병용해가지고 논자에 따라서는 조선시대의 간부, 가능한 분야였죠. 알려진 오동, 한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는 옥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혹은 어을 우동이 맞고 요거는 또 옥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잘못된 이름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은 박어루둥이 혹은 박어루둥이에 대한 주장, 민기 1999년 이런 데도 나오고 오동, 김대홍, 오동 여기 동자든 뭐든 이게 우동 이게 이제 통일된 게 아니고 저서마다 좀 틀려요. 그래서 이제
한문을 사용할 경우에 다음 백과사전 한국사 인물 열전을 설명할 경우에 오동을 이런 단어를 썼어요. 위키백과에서는 박오동 이를 혼용한 경우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는 오동, 어을우동, 오울우동, 오우동 이거 혼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에는 어을우동에 대한 화문이 좀 틀리죠, 그죠? 요거. 그 다음에 오동, 용제총화에는 오동, 송기만동에도 오동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맨 그 말이죠, 그죠? 해석을 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혹시나 싶어 성명을 전문적으로 하는 홈페이지에서 성가 이름을 입력하는 것을 확인하는데 성이름 이런 데서 오동은 글자 초과로 입력이 불가능하였다 해가지고 하여간 여기 이제 이 어자 어조사 어자고 요 어조사 요 한 가지 동 영동할적 이런 동자 쓰죠. 세얼 지구자를 썼어요. 이런 식으로 있는데 하여간 이제 우리 이제 신금식 교수님은 이제 오동에 대한 한자 표기는 기존의 다양한 기록을 소개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좋고 정오를 따지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경을 하죠. 왜냐면은 내용은 똑같는데 그걸 가지고 막 이런 가지고 어느 옳다 쌓아봤자 그 천년 쌓았다 해답이 없죠. 자, 일단 오동이라는 이름은 조선 초기 장농유 수필집인 성현의 용제총화 1525년 조선 중기 근흥인의 시화 및 일가집인 송계만로 그 다음에 장지연의 한시 선집인 대동시전 등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제 관심을 가졌다, 받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얼우동이라는 것은 조선일보의 이규택본에서 처음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제1차 문신이라는 글에서 항공사상 가장 컸던 간통사건의 교주인공이 얼우동으로 해가지고 팔에는 각기 다른 남자와 사람을 약속한 연비 문신이 6개나 있었다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미용문신이라는 글에서 이제 성종 때 유명한 성 스캔들의 주인공 얼우동에 관한 신데렐라 콤플렉스에서는 성종대의 음녀 얼우동 제2차 거기에서는 문신에서 성종대 상류사회를 빨갛게 집어놓은 엄풍사건 여주인공 얼우동 1988년 또 그 다음에 얼우동 해가지고 2002년에 이렇게 이외에도 보면은 이런 이름들이 쭉 언급이 돼요.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이런 것을 한번 참고해보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본 논문에서는 본 글에서는 오동이 본명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원칙적으로 한글 오동으로 통일하고자 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다만 예외적으로 한문이나 다른 이름의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 혼용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KBS 1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했는데 보통 알고 있는 오동으로 통일. 서로 이제 생각하는 게 매치가 되어야죠, 그죠? 그래야 돼야 되잖아. 자, 세 번째. 한비등에 이제 한비자 이야기하는 거를 법가사선과 대명률의 간통제 처벌 규정에도 반하는 조선 제9대 왕인 성종의 인치주의형 의명으로 최대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 된 오동. 간통죄는 간통죄에 맞는 처벌 형량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로 해야 되는데 어쨌든 뭐가 이제 쉽게 말하면
조에서 줄였다 뭐 그렇게 되는 셈이 되겠죠. 자, 중국의 경우에 전추정국 시대 BC 770년이죠. 주나라가 오경으로 낙업으로 옮긴 후부터 진나라가 221년 중국을 통일한 시기, 이때 전추정국 시대에 한비라는 이제 분이 이제 주장한 법가 사상이 중국 최초의 통일 제국인 진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지금까지도 그 정신이 이어져 오고 있다. 법치 사상을 말하는 거죠. 그동안 중국 등에서도 항상 정의롭게 시행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 기본 원칙들이 현대에서도 변함없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한비의 법가사상에 의하면 평등의 원칙으로 처벌에 있어서 왕족이나 노비나 동등하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법은 모두에게 실시되어야 하고 상하, 기천, 진솔을 가려서는 안 된다. 즉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왕족의 코를 베는 형을 이제 집행했다가 결국은 그 왕족이 나중에 복수를 해가지고 이제 그 상황의 이야기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상황이 이제 죽음을 당하는 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조선 시대에 성종은 경국대전을 완성하였으나 법적 절차 등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왕이 제멋대로 하는 인치주의를 기본으로 하였다. 예를 들면 2018년 3월에 이제 뉴스 프리존에 기사된 역사전을 그날 효령대군 손자 며느리 우동 성종은 왜 법에도 없는 규형을 내렸나 등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동 스캔들 그녀는 무죄인가에 관한 내용인데 결과론적으로 우동 간통 사건에서 여성인 우동만 부당하게 엄중하게 처벌을 받았지만 남성 연루자들은 모두 이리저리 빠져나가다시피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벙틀이 끼어 있으니까 그 뭐 밑에 있는 사람들은 같이 이제 다 빠져나간다. 그렇게 또 볼 수도 있죠. 조선시대는 남성 우위의 남존여비 반드시 남자를 따라야 한다는 역필종구 그 다음에 어려서 아버지와 시집가서 남편 및 남편 사후의 자식을 따르라는 삼종지도 등이 여성에게 강요되는 사회였죠. 물론 동일한 사건이 현재 발생을 한다면 2015년 2월 26일 간통죄가 폐지됐기 때문에 당연히 현행 형법상 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죄이지만은 만약에 간통을 저지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민사상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그 책임을 지게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예를 들어서 위자료 같은 거 받아봤자 잘 받으면 한 3천만 원? 보통 1,000만 원도 받기 힘들다더라고요. 이혼했을 경우에도. 그것도 뭐 양육비 다 떼먹고 뭐 어떻게 잘 안 준다든가 또는 이제 재벌들하고 결혼하게 되면 한 18억 받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독일이 똑같은 상황을 대입하면 어째 돼요? 첫째 이제 18살 때까지 이제 월급에서 이제 원천적으로 떼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재산을 다른 데 빼돌렸다 그러면 기차에 또 붙잡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몇 배 이상의 이제 타격을 입히고 또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은 결혼하고 난 후에 번 돈 있죠. 그거의 2분의 1을 때려야 돼 상대편한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결혼할 적에 재산이 1억이었는데 결혼하고 난 후에 몇십 년 살아보니까 재산이 10조가 됐어. 그러면은 9조 정도가 어떻게 결혼한 후에 늘어난 재산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4.5억은 4억 5천만 원 어떻게 돼요? 상대편이 가져가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법이 바뀌면은 쉽게 말하면 이혼을 하더라도 이야기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네 번째, 우동은 조선시대의 진정한 여성해방 운동의 선구자인가 혹은 단순히 성범죄자인가?
인간이니까 벌어지는 일이죠. 이 시대에는 쉽게 못했지만 보쌈이라는 게 또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다른 변칙적인 방법이 또 그 시대에 뭐 다른 방법으로 운영이 됐다. 자, 오동 보게 되면 1450년에서 1480년 해가지고 조선 전기 왕족이자 시인, 서예가, 작가, 기생, 무의였다. 뭐 출중하네요, 그죠? 원래는 왕족 태강수 이동의 아래였지만 태강수 이동에 의해 부림받으면서 기녀로 활동하였다. 일찍 연장이를 불러 음기를 만드는데 의동이 연장이를 보고 좋아하여 그 짓으로 계집종처럼 하고 나가서 서로 이야기를 하며 가까이 하려고 했다. 이 사실이 알려져 오동은 진정으로 쫓겨가게 되었고 그러나 이는 누명이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그 뒤 여러 남성과 사귀었고 그의 시 검은거동의 재주를 높이 사서 당대의 명사와 유생, 부녀자들까지 그의 집에 수시로 출입하였다. 1480년 성종 11년 오동과 관련된 성물란 형태가 발각되어 김종직 살인파, 이덕순 등의 탄핵을 받고 오동은 어군부에 잡혀갔다. 이때 북이문란으로 문초를 당했으나 남성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고 그녀도 체포되었을 때 방상수 이란이 그를 변호하였고 그의 권고로 사실을 밝혔다. 왜냐하면은 이전에 어떤 사건에 있어서 다 불고 나서 좀 선처를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불면은 좀 봐줄 테니까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일고 들어갔다고 알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벼락을 받았죠. 네. 유소, 노공필, 김세희적, 김칭, 이 정숙지 등의 이제 4대국 고관인 남자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였고 중이었던 박감자, 홍찬 등은 하옥되었다. 조정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사연과 유배로 주장이 아니었으나 결국 살인파와 홍구파의 맹목을 받고 삼종이도를 물러나게 했다는 제명으로 혼자 사사되었다. 조선조 최대의 스캔들 사건의 주인공이었으나 그녀와 동정한 인물들은 모두 사면되었고 그녀만 자행당하여 동족 여론이 일기도 했다. 유감동 항진이 이곳이 흔한스런 대방군부인 송씨 등과 함께 오래도록 부도를 어긴 여성의 대명사로 매도당하고 지탄받았다. 또한 희빈, 장씨, 장록수, 문정하우 등과 같이 조선사회의 악녀의 한 사람으로 비판을 받아오다가 1910년 6.24년이죠. 대한제국 멸망 이후 복권되었다. 흔히 우동 또는 얼우동이라 부르고 본가는 음성, 충청북도 음성군 음주현 출신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동과 관련해서 남성 중심의 유기적 도덕 관념을 추종하는 조선시대에 남녀의 만남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었고 가까운 친척 외에는 남자들과의 왕래가 금지되었는데 여성이 부득이 외출해야 할 경우에는 장월시나 쓰개치반을 두르고 괴짝같이 사방이 가로막힌 가마에 올라 죄인처럼 조용히 문신해야 했다. 가문의 선택에 따라 신랑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혼인해야 했고 시집간 뒤에는 아들을 낳지 못하거나 바람난 남편을 향해 눈꼬리만 죽혀 올려도 질거지하게 하나의 투기로 간주되어 집안에서 쫓겨났다. 이게 1960, 70년대까지만 해도 어른들이 그냥 둘씩 만나가지고 결혼시키지 해가지고 결혼하는 것들도 제 어렸을 적에는 생각이 나요. 근데 이제 이 조선시대는 됐다 이거죠. 이혼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국안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태종대에는 간통은 물론 세 번째 결혼하는 상간까지 엄란한 행동으로 규정되어 자녀 안에기하여 자손들이 관직에 오르지 못하게 했다. 세죠. 우리 조선 여성의 이제 비참한 신세는 오늘날 극단적인 남성 우월주의로 고통받는 이슬람권역 여성들의 처지와 별로 다르지 않았다.
그처럼 엄혹한 시기에 성적인 무기를 동원하여 이중적인 남성들의 행태를 조롱함으로써 사회에 충격파를 안겨준 여인이 있었다. 바로 오늘날까지 조선 최대의 스캔들의 주인공으로 손꼽히는 오동이다. 당대의 오동은 도덕 질서를 교란시켜 법률로 규정되어 단죄되었지만 최근 학계 일각에서는 그녀를 조선시대 여성해방운동의 선구자로 평가하기도 한다. 한국사 인물열전에 이제 이렇게 소개됐어요. 여성으로 조선왕조실록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로 오동이 거론되고 있고, 예를 들면 총 25회, 성룡 11년에도 17회, 13년에 1회, 14년에 3회. 그래, 요 이제 19에서 20년에 1회 이 정도가 돼요. 그리고 의전회의에서도 약 30회나 오동의 이름이 오르내렸다고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오동 간통 사건을 현대의 민주적 법치주의의 시각에서 한번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자, 두 번째 자로 오동 간통 사건의 발단 및 경과. 오동의 가족부 및 사건의 발단 등. 오동은 오늘날 외교부 고위공무원 집안의 딸로서 세종의 형 효령대군의 손자 며느리가 된 여자다. 남부를 것 없는 로열 패밀리에 정숙해야 할 여성의 신분과 나이를 초월한 대대적인 간통 사건을 벌인 것. 살아간 남자들의 이름을 은밀하게 몸에 새겼던 오동. 그녀가 만난 남자들의 수가 성조실록에 일부 노출되어 화제가 되었다. 이게 이제 좀 다른 시각으로 보자면 독일에서는 이제 슈레드 총리가 있죠. 그 총리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그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이제 연방제이기 때문에 의원 내각제라고 보셨죠. 그래서 이제 슈레드 총리는 지금까지 결혼을 4번, 5번 했나? 그 저번에 4번 했을 적에는 아우디 동그라미 4개 있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보통 농담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어떻게 돼요? 주지사 할 적에 한 번 이혼하고 또 새로 결혼을 하고, 또 이제 야당 총재 할 적에 한 번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방수상돼서 한 번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또 나중에 이제 우리 저하고 같이 유학할 적에 같은 층에서 이제 의학 공부를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통역대학원에 다니고, 저는 이제 독일에 처음 가가지고 막 의학 때문에 막 해외에 있을 때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남자친구가 군대 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나중에 이제 몇십 년 후에 가서 보니까 이제 결혼하고 남편도 있는데, 이혼 좀 잘 안 됐겠죠. 남편은 한국에 있고 여자분은 이제 독일에서 이제 직장에 있었으니까 잘 못 보겠죠. 그 사이에 이제 슈레더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지금 이제 슈레더하고 결혼했죠. 그런, 왜냐면 이제 사람마다 생각이 틀리잖아요, 그죠? 그랬을 경우하고 비교해보면 이건 잽도 안 되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그 당시 시대에는, 조선 시대에는 특히 왕가를 건드렸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죠? 한국사 인물열전에 소개된 오동에 의하면은, 오동은 정삼푼 성문은 지사 박윤창에 따라 효령대군의 손자인 태강수 이동과 혼인하여 외명부 풍계인 정사품 대인에 봉작되었던 여성이다. 그녀는 태강수와 사이에서 딸 번자를 낳았다. 아내가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자 남편 태강수는 그녀를 유명하고 기생 영경비에게 빠져들었다. 그러니까 또 어쨌든 이 당시에 아들 못 낳으면 그 시대 상황에서는 또 약간 좀 문제가 있었죠. 종실의 사무를 관장하던 종부시에서 태강수가 종친으로 처벌사랑하다가 아내의 건물을 들추어 제멋대로 버렸다며 임금에게 고발했습니다. 종부시에서 고발을 해가지고
이로 미루어 오동이 은장이와 관통했다는 혐의는 아내를 추천하기 위한 무고인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태광수는 관리 임명장인 고신을 이제 빼앗기고 오동과 재결합하라는 왕명을 받았다. 3개월 뒤에 태광수는 고신을 돌려받았지만 왕명을 따르지 않아 오동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오동은 진정에 갔지만 아버지 반용창이 받아주지 않자 따로 거처를 마련하고 계집종과 함께 살았고, 당시의 고독강님에 따르면 쫓겨난 여성은 자결하든지 죽은 듯이 살면서 남편의 처분을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오동은 반대로 신골로서 자유를 만족했다. 이게 역사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사건의 경과. 한국사 인물열전에 소개된 오동에 의하면은 그녀의 레이다에 걸려든 사람이 전 남편 태광수와 6천간의 종실인 방산주 이난이었다 해가지고, 이난은 세종대왕의 서손자이자 계양군의 서자였는데 성품이 호탕하고 시를 좋아하는 캐나마였다. 그는 익숙한 접실이나 기생과는 전혀 다른 매력의 소유자 오동에게 검사에 매료되었고 자청하여 발뚝에 그 이름을 새겨넣기도 했다. 문신을 막 새겨넣죠. 어느 해 5월 단오에 오동은 도성 서쪽에서 건너뛰는 장면을 구경하다 종실인 수산수 이기를 만나 동정하기에 이른다. 그는 종종의 9째 아들 석보군의 서손자였다. 그들 외에도 오동의 사냥감은 사대부에서 천민까지 다양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쪽에 이제 쭉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네, 다 알 필요 없죠.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채굴상문 경험을 읽어봐도 상관없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막 뭐 쉽게 말하면은 막 뭐라 하면 족 보고 뭐고 뭐 없다 이거죠. 자, 조선 최대의 성추문 사건 해가지고 한국사 인물 열전에 소개된 오동에 의하면은 무로 꼬리가 길면 밟힌다지만 오동은 꼬리가 아니라 날개를 너무 활짝 펼친 탓에 풍속을 더럽혔다는 제목으로 법망에 걸려들었다. 그녀를 고발한 사람은 자성지 김계창이었고, 그는 당시 이구지와 폐비 윤씨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던 성종에게 또 다른 과제를 내밀었다. 박 씨가 처음에 은장이와 간통하여 남편의 그림을 받았고 또 방산주와 간통하여 취한 소문이 일국에 들렸으며 그 의미 또한 노복과 간통하여 남편에게 그림받았습니다. 한 집안의 문풍이 이와 같으니 마땅히 끝까지 주파의 법에 따라 처치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은 1480년, 성종 11년이네요. 신문 과정에서 오동은 좀처럼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서 처음에는 보호했어요. 난 그런 적 없다. 그녀는 종실 출신이므로 공문을 가할 수 없었고 반역죄를 저지르지 않은 이상 극형에 처할 수 없었다. 그냥 끝까지 오리발 내밀고 잘못했더라면 어떻게? 교육까지는 이제 교수형까지는 안 당했다 이거죠. 의금부에서는 우선 방상수 인왕과 수산수 이기를 잡아들여 여죄를 켰고, 근데 옥중에서 오동과 대면한 방산수는 과거 세종대 영풍으로 무리를 일으켰던 유감동의 경우처럼 관련자를 많이 끌어대면 중죄를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오동을 달랬다. 그러니까 이제 물귀신 작전이죠. 위에 뭐고 하는 사람을 다 이제 쉽게 고관대장 내지는 왕가를 막 건드려 보면은 그거 덮으려고 하면 이것도 덮어야죠, 그죠? 그거를 이제 작전을 썼는데 오히려 이제 그 반대가 되어버렸죠. 그의 설득을 받아들인 오동은 그동안 관계했던 남성들의 이름을 모조리 토설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작전은 반반이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나쁜 쪽으로 이제 결론이 나오겠죠. 그녀의 입에서 나온 유소, 노공필, 김세적, 김칭, 정숙지 등 고관대장의 이름이 줄줄이 세워 나오자 유가는 이제
당황했겠죠, 그죠? 방탄수가 여기에 기름을 끼얹었고 중심 우유소가 이곳에 살던 오동과 서당에서 나타나고 옷가락질주고 후위를 기하겠다는 것이다. 우유소는 병주와 이주호의 반서, 자찬선 등 최고의 지키는 중심이었다. 쉽게 말하면은 넘버원의 오른팔, 왼팔 막 되는 이제 막 끝내주는 사람들도 이제 있을 수도 있다 이거죠. 조상의 이제 신주를 모시는 신성한 사당에서 뭐 이게 이제 일이 벌어졌다고 유림들이 이제 또 난리치고 뭐 그런 일이 결국은 다 토설한 거죠, 그죠? 사건의 결말. 그래가지고 이 인물 열전에 따르면은 오동에서 성조는 방은산수, 수산수만 기한 보내고 중신, 오유소, 노공필, 김세정은 신문도 하지 않고 석방했고 김친과 정숙진은 형식적인 신문을 거쳐 풀어주었습니다. 그 외 사람들은 대부분 가부형 처벌로 끝냈고 성종은 오등이 방산소의 조언에 따라 많은 사람들을 일부러 끌었다고 생각했다고 볼 수 있지만 정작 우동에 있어서 처분은 요럴 적에는 이제 서로 덮어주려고 하면서 같이 덮는 그런 작전인데 그렇게 되질 않았죠. 오동만 그냥 연락이 이제 터진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그녀는 왕실의 일가이므로 극형에 처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은 아무리 그렇더라도 운명의 제약이권이 극형에 처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격렬하게 대립했고 명확한 법률의 적용이냐 일벌 몇 개의 차이였다. 이렇게 일벌 몇 개를 선택한 거겠죠. 당시 의금부에서 법전에 기초하여 조율한 오등의 제목과 형량은 다음과 같다. 태강수 이동이 벌인 처 오르동이 수산수 이기와 방산수 인한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간통한 죄는 유리 결장 100대 유 2000리에 해당한다. 유배형이라는 뜻이죠. 2000리. 쉽게 결론이 내리지 않다. 원로 대신이었던 정창손이 태종과 세종대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며 기양을 보내자고 제안했는데 성종은 고심 끝에 사회기간 바로 죽겠다면서 극형을 명했다. 그렇게 돼. 지금 풍속이 아름답지 못해요. 여자들이 음행을 많이 자행한다. 만약에 부부로서 음악에 다스리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징계되는 바가 없을 텐데 풍속이 어떻게 바로 되겠는가. 옛사람이 이르기를 끝내 나쁜 짓을 하면 사형에 처한다고 하였다. 오동이 음행을 자행한 것이 이와 같은데 종형 처하지 않고서 어찌 하겠는가. 이런 의명이 떨어졌으나 뭐 어쨌든 뭐 오동의 경우에는 뭐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죠. 조선은 엄격한 법치국가였으므로 사형에 준하는 범죄 사실 적시해야 했다. 의금부에서는 이제 오동의 혐의를 대명률에서 찾아냈는데 남편을 배반하고 도망하여 바로 걔가 한 것에 대해서 교부 대시에 지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오동의 최종 제목은 간통이나 음행이 아니고 걔가 한 것으로 돼요. 근데 걔가 한 것도 아니죠, 그죠? 그렇다면 사형은 가담 법률의 적용이 분명했다. 하지만 성종이 불명한 의지 때문에 더 이상의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형에는 차명과 교형이 있는데 차명은 칼로 목을 딱 빼는 거죠. 교형은 목줄라 죽이는 것인데 뭐 당시 사형은 당사자의 용기가 천재 조화로운 기운을 훼손돼서 뭐 만물이 생장하는 곳 여러 명 집행하지 않는다. 하지만 교부대시라 하여 범죄 사실이 중하면 시기에 관계없이 처형하는 형결도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교형이었고 그 왕실 족보의 선원록에서도 오동이 삭제됐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21세기 법치주의 시각에서 오동 간통 사건의 재조명. 자, 시대적 성문화의 차이죠, 그죠? 한국
한국사 인물열전에 소개된 오등에 의하면은 조선은 성리학을 국가 이념으로 삼은 나라였으므로 위정자들은 백성들에게 상강 오륜으로 상징하는 가부장적 윤리관을 적극 권장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조선 시대에는 시대나 신분에 관계없이 수많은 간통사건이 발생했다. 이거는 뭐 태초부터 간통사건 없다고 말할 수 없죠. 근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건 이제 방법론의 차이겠죠. 간통에 관련된 남성들은 대부분 법망에서 빠져나갔지만 여성들은 가혹한 징벌을 받았다. 여성에 대한 통제는 이제 법률과 도덕의 이중적인 장치 아래 강력한 힘을 발휘했고, 연령을 통해 남편을 잃은 여인들의 수주를 강요했고, 자녀를 통해 자녀의 출세까지 막음으로써 집안 내부에서 여성을 감시하도록 주장했다. 그래서 이제 방가에서는 어머니나 딸을 간통했다 해 죽이거나 자살하게 하는 사적 인권이 빈번했고, 혼약한 신랑이 죽는 바람에 천당감을 지우지도 못한 신부가 평생 홀몸으로 살아야 하는 비인간적인 상황이 속출했다. 이게 이제 중동, 특히 인도에 가면 이런 일이 많죠. 또 명예살인이라 해가지고 가족이 그 딸들 내지는 뭐 이렇게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오빠가 이제 그 여동생들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가정의 불명예 내지는 뭐 기타 등등의 사유로 막 돌로 쳐 죽이는 것도 관용적으로 악습이들 피해서 그렇게 이제 하는 거.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어도 그렇게 해도 이렇게 막 또 비일비재하고 또 이게 그 혼수지참금 같은 게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이제 혼수지참금이 있는데 그게 한번 묘한 일이 벌어졌어. 최근에 신문에 보게 되면은 결혼식장에서 그 신부가 죽은 거야. 그 결혼식을 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신랑하고 그 집안이 두 집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신부 집안에 딸들이 많은데 보통 한 7, 8명 된 것 같아. 보통 사진에. 그러니까 이제 바로 즉석에서 신부 교체를 선언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심장마비로 죽은 그 신부는 옆방에 이제 일단은 뭐 놔두고 이제 그 체인지한 그 여동생을 신부를 해가지고 결혼식 올리고 했는 게 신문에 대해서 특별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에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워낙 많아서 대국인데 그 살아가는 거 보면은 우리 이제 과거 조선 시대 이전에 뭐 하여간 그런 상황이 이제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그렇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죠. 특히 이제 여성들이라든가 인권이 어느 정도 좀 보양된 그런 이제 나라고. 그래도 부족해요. 아직까지는 뭐 유럽 정도 수준, 유럽 소선진국의 그 수준까지는 좀 못 미쳤어요. 그래도 한 20년, 10년 후면은 또 그 정도 수준에 당연히 자본주의가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우리는 이제 보고 듣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좋잖아요. 좋은 건 이제 뭐 한번 또 따라보는 것도 괜찮죠. 물론 이제 나쁜 건 버리고 좋은 것만 이제 받아들인다면 참 괜찮겠는데. 자, 여성들의 삶을 올가매 놓은 남성들은 자신들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축적제와 기녀제를 제도하였고, 그로 인해 방가에서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공길등이 양산되었고, 어린 시절부터 기적에 오른 기생들은 방가에 예속되어 가무 언국을 배운 뒤 양반 사대부들의 성노리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일반적으로 기적에 오른 사람들은 성과 관련된 건 아니야. 못하게 돼 있어. 근데 이제 이게 사또들이 온다거나 기타 등등 오면은 이제 건드려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특히 이제 연산군 시절에는 이제 그쪽으로 예술적으로 많이 이제 수천 명을 모아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또 그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왕이 이제 뭐
건드렸기 때문에 지방의 뭐 사또들이라든가 고관대장들을 못 건드려야 하는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그도 이제 암암리에 벌어지는 그것이 이제 우리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대적 아픔. 어쨌든 이제 한국의 인물 열전에 소개된 오동에 의하면은 성종은 제2 내내 조선사에 유교적 도덕관념을 전파했던 군주였다. 그의 치세의 각종 제도와 이제 규범이 경국대전으로 실현되면서 여성차별은 구체적인 법령으로 부착되었고 1477년 성종 8년에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조의 양반 사대부 감은 여성들의 재가를 금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지금 보면은 여성 재가 금지야. 지원 금지. 어때요? 잘했다고 박수 쳐주겠어요. 성종 축일범이라요. 여러분들이 선택합니다. 자, 전에 오기를 정절은 부녀의 덕인이 한 번 덕을 함께 있으면 죽을 때까지 고치지 않는다고 했다. 만약 이를 엄격하게 세우지 않으면 엄란한 행실을 그치게 하기 어렵게 된다. 이제부터는 제가 여자의 자손은 사관에 나란히 하지 않음으로써 풍속을 바르게 하라. 임금이 강력한 여성 차별 정책을 이제 천명한 가운데 우동사건이 돌출하자 법률을 뛰어넘는 처분을 내림으로써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1480년 10월 우동은 사형에 처한 성종은 2년지 사가에 머물고 있던 폐비 윤씨에게 사약을 내리고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우동의 처형과 폐비 윤씨의 사사는 민간과 왕실에서 공익 법률조차 무시하면서 가부장적인 남성 우월주의를 드러낸 폭거였다. 그 부조리한 과정을 낱낱이 지켜보았을 연산군은 훗날 고위에 오른 다음 불쌍한 기생들을 우여부대하였고 어머니 윤씨의 처분을 지지했거나 강조했던 대신들을 맹렬하게 처단했다고 합니다. 현대적 시각에서 재정리. 누군가 조선 시대를 대표하는 성추문은 아이러니하게도 여성에게서 나왔다. 조선 전기의 기녀 시인인 오동이 성추문의 중심면에 있었고 조선 왕조의 공식 기록인 성종실록에는 오동 사건의 전말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결국 오동도 풍속을 어지럽다는 이유로 사형당했다. 요 기준으로 지금 우리 현대 대한민국의 상황을 이제 한다면 어떻게 돼요? 뭐 3분의 1, 2분의 1 또는 3분의 2? 다 그냥 막 사형시키려고 막 달려들겠죠, 그죠? 의금부에서 아래기를 방산수 인왕과 수산수 이기가 오우동이 대감수의 안에 있을 때 발동한 죄는 유리장 백대에 찬다고 했다. 사안부 대사인 정갈 등도 차자를 올리기를 친정은 생각한데 오동이 사족의 분열로서 이천과 천수를 분별하지 않고서 음란함을 자행했으니 명규를 훼손하고 더럽힌 것이 막심합니다. 마땅히 사통한 자를 끝까지 추문해 음악에 다스려야겠는데 라 해서 이제 오동을 교행에 취했다 그래요. 이게 이제 오동의 고전 산책이라 해가지고 창원일보의 신문에 난 내용입니다. 자, 요새 이제 이래 보게 되면은 통계 수치가 있어요. 요새 이제 이혼율이 몇 퍼센트 되죠? 보통 뭐 50% 전후라고 볼 수가 있어요. 50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 근데 이제 그 이혼한 사람들 중에서 재혼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재혼을 하게 되면은 그 중에 한 70% 정도가 깨진대요. 한 20, 30%는 살아나 또 재혼으로 이제 쭉 가는 거고 그 한 70 내지는 그 이상의 퍼센테이지가 상원으로 가거나 그걸로 끝나거나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이제 퍼센테이지가 높죠, 그죠? 그래서 이제 참 인생 사람 일이란 이제 미래 일은 몰라요. 어쨌든 열심히 성실히 살고 볼 일이죠, 그죠? 다른 방법이 있나? 그래서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둘이 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다 다를 수 있죠. 자,
자, 결론적으로 이제 첫째, 오동 간통 사건에 대한 모 농객의 성종을 위한 변론. 이제 성종이 잘했다 이거죠. 모 농객은 성종실록 11년 오동을 보면은 교영에 취했다. 이 시대 한려간 성현의 용제총화에도 당대에 겪었던 오동 사건의 심화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조관이나 유생으로서 나이 젊고 무례한 자를 맞아 음행하지 않음이 없으니 조정에서 이를 알고 국문 혹은 고문을 받고 벽지로 귀양 간 사람들이 많았고 재상이 드러나지 않아서 면한 자도 있었다. 의금부에서는 부부로서 죽일 수는 없고 먼 곳으로 귀양 보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으나 임금이 풍속을 바로잡자고 하여 형을 처하게 했다. 본격적으로 성리학의 이념을 전파하려고 하던 시대에 발생한 성추문 사건은 성리학의 이념의 정면으로 도전되는 캐릭터였다. 그래서 이제 시범적으로라도 처형해서 이제 모든 조선의 여성들에게 만명교사로 삼게 하자는 임금의 뜻이 비력되어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조선시대 제9대 왕인 성종의 인치주의형 막간파식 법의 운영. 실책 1. 부비에 군림한 성종의 장령대군 유종 살해사건에 관한 판단 및 배법은 정법 및 적정한 절차에 해당하는 것인가. 자, 장령대군은 조선 제10대 임금인 연산군과 중전 신씨의 차남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 연산군이 중종 반정으로 폐출되자 형 배세자 황과 이복 동생 양평군 인 이돈수와 함께 사사되었다. 하여간 이제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반대편 싹 다 죽여버리죠. 이게 이제 왕에서는 형제 자매고 그런 게 아버지 어머니도 없죠. 그냥 어쨌든 권력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말하면은 인륜이라는 개념이 탁 사라지는 그런 거죠. 사건은 조선 제9대 왕인 성종대 동구성지 이경동이 와 보고하기를 창원군의 노비 원만 석산살인을 신문에 자백을 받아냈는데 그 진술에 이르면은 홍옥형이라는 자가 고업지와 몰래 간통을 했었다. 고업지는 창원군과 홍옥형 두 사람 모두와 간통을 했었던데 어느 날 고업지가 다른 여종 옥형에게 내가 꿈에서 홍옥형을 보았다고 하니 창원군이 그걸 어떻게 듣고는 화가 치밀어 자신들을 시켜 고업지를 처마에 매달아 놓고 칼로 죽이게 시켰다는 것이다. 다음날 아침 어시에 이제 왕의 경연이 있었고 당연히 이 사건이 언급되었고 성종이 우부성지 김성경에게 창원군의 집에 가 조사해보니 도비의 말처럼 정말 의심스러운 것이 있는가 하고 물어보니 대답하기를 벽사에 핏자국이 있었고 집에선 그곳이 개를 잡는 곳이라 하지만 집이 오래되어 싫지 않아도 충분히 의심스러움을 어필하고 이에 성종은 다시 창원의 집을 다시 자세히 재조사시키니 집안 땅에선 다량의 피가 흐른 흔적과 벽에선 피가 뿌려진 흔적을 발견하고 시체의 모습을 보았을 때 머리와 목 사이에 살점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칼로 인한 상처가 심했고 그렇다면 죽였을 당시 엄청난 피가 뿌려졌을 테니 노비들의 증언과 정황상 창원군이 범인이 확실했고 창원군의 범인이 거의 확실했지만 창원군이 서자라지만 세조의 아들이었어요. 세종은 세조의 손자 성종 나이는 비슷했지만 성종에게는 삼종벌의 어른이라는 것이 되어가지고 압박을 받았는지 성종은 밀성과 세종의 5째 아들과 월산대원, 성종의 진영 등을 이 사건에 참가시켜가지고 창원군 이성은 의금부 문 밖에서 자신의 의구함을 먼저 호소하게 되었고 자신이 젊었을 적에 행실이 바르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번에 이런 자신의 종들이 고문이 두려워 거짓 증언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타 등등 이야기 쭉 해요. 길죠.
대가놈들은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조선시대에 두개골 깨진 여인 살인 사건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박탈한 직접도 반환받는데 그 이전에 보게 되면은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뭐 조처가 있었긴 있었죠. 그럼 말짱빵이죠, 그죠? 남자들은 뭐 다 빠져나갔다 그런 의미인데 성종의 제형법정주의 위반이 더 큰 죄, 쉽게 말하면 왕이 걸리는 대로 했다, 뭐 그런 의미죠, 그죠? 필자는 성종의 이러한 해법은 법치주의, 구체적으로 형법상 제형법정주의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왕학의 교과서라는 한비자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법 앞에 왕족이나 노비나 동등하게 처벌하라는 내용에 비춰보면은 전반대의 상황에 갈 수 있겠다. 남자들은 다 봐주고 왕족도 다 봐주고 단 남자들만 여자들은 이제 걸리면 간다 이거죠. 죽어도 뭐 억울해도 그 억울을 못 풀어주겠다 이런 의미죠. 제가 금지 보면 77도 성종의 가부제가 금지법 1477년 타당한가. 누가 오동 스캔들이 터지기 전 이제 성종의 생리학적 여성관을 엿볼 수 있는 사건을 추적해봤다. 한번 더불어 철회를 치렀으면 종신토록 고치지 않는 것이 분열의 도리니 만약 두 지하비를 고쳐서 한다면 이것을 검수와 더불어 어찌 가리겠습니까? 해가지고 성종실록에 나와 있어요. 46명의 대신 중 46명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정된 제가금지법. 이 때문에 재혼 여성은 생존권을 위협당하고 자식뿐만 아니라 손자까지 출세길이 막혔다. 반면 의존과 얽힌 가족남들에 대한 처벌은 한없이 가벼웠는데 성종이 조선에 그렸던 큰 그림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이제 필자는 21세기 민주적 시각에서 성종의 가부제가금지법은 인류 역사상 필요없는 법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사람이 죽는 것도 참 다양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떻거나 좀 사람이 좀 사람답게 살 수 있으면 좋은데 뭐 어떤 것을 사람답게 사는 것이냐 그거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틀리죠, 그죠? 다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가구 제가금지법은 자녀들의 관리 임명을 금지시킵니다. 제가 쓰면은 이제 자식들이 이제 완전 타격을 받는 거예요. 가구 응시는 기본 문간 동반직, 무관은 수반직 임명, 금지 뭐 이런 식으로 자, 사안의 정리 및 비판적 조명. 첫째로 한 명의 딸 및 딸과 첫 번째 결혼, 윤기무의 딸과 두 번째 결혼, 윤호의 딸과 세 번째 결혼. 이외에도 11명의 후궁에서 28명의 자식을 둔 바가 있는 성종은 지는 그렇게 많이 갔네요. 여기 왕 이 정도는 기본이죠, 그렇죠? 자, 성종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면은 어쨌든 이제 성종은 성종 11년 10월이죠. 오동은 모기 졸려 이제 사망하고 조선시대 형법상 여자가 끼어서 가늠한 경우는 장 100대에 처한다 이런 게 있네요. 하지만 성종은 오동에게 후배도 없는 교형을 내렸고 근데 장 100대 정도 받으면 보통은 죽죠. 맞아 죽지. 장독 때문에. 근데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게 돈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 장을 대신 맞아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한테 여기 좀 하게 되면은 돈만 있으면 빠져나갈 수가 있을 거야. 오동은 왜 죽음을 당한 것일까? 법치국가 조선의 기틀을 마련했던 왕이 왜 이런 형벌을 내린 것일까? 자, 필자는 참 많은 여자를 성적으로 거느린 성종의 처사가 인치주의에 의한 망조의 전조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한벼져서 한비자에 의하면은 신분상 왕족이나 뭐냐 다 똑같이 평등하게 법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한다는 법가사상에 의할 경우 허무맹랑한 법 집행이었다고 하겠다. 두 번째, 이제 성종의 성리학적 여성관으로 한 번 더불어 초례를 치렀으면 종신토록 고치지 않는 것이 부인의 도리이니 만약 두 지아비를 고쳐서 한다면 이것은 범수와 더불어 어찌 가리겠습니까? 이런 시각이 문안한거에 이제 있습니다. 물론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이 결혼하고 같은 시에 죽고 뭐 모든 것을 다 같이 한다면은 뭐 성립될 수 있는 이루지만은 그게 그렇지 않죠. 뭐 결혼식 날 바로 전날 또 결혼식 하는 날 또 결혼하고 누구는 빨리 가고 누구는 참 뭐 100세까지 살고 그럴 경우에는 이거 참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게 제어가 되는지 이게 쉽지 않죠. 그렇다는 것은 이제 하늘의 섭리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연의 섭리 그게 또 그 환경에 맞춰서 살아나가는 게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특히 의료부에서는 의동의 혐의를 대명밀에 찾아냈는데 남편을 배반하고 도망하여 바로 개가한 것에 대해서 교부대시 그러니까 늦은 가을까지 기다리지 않고 즉시 흥을 집행하는 것에 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오동의 최종 제목은 간통이나 음행이 아닌 개가였다. 그렇다면 사형은 과도한 법률 집행이 적용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필자는 누군가 한 명의 아내와 남편으로서 평생을 자손들과 오손도손 천공하게 지내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좀 더 시작할 때 그렇겠죠.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자연 법칙이라면 이러한 시각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세상사는 변화무쌍해서 단순히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왕유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3명과 결혼하였고 12명의 후궁에게서 많은 자식을 본 성종의 왕성한 성생활을 고려할 경우 민주적 시각에서 자기도 못하면서 남에게는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그래서 특히 오동의 경우 개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예를 들면 법률론과 사실론으로 나눌 경우에 당시에 새로운 법률론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뭐 사실론도 이것도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됐는지는 한번 더 검토해 봐야겠죠. 오동은 남편에게 고립받았고 이혼도 못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재혼하는 게 좀 쉽지 않겠죠. 딴 사람하고 이제 같이 있다 보면 그거는 이제 바람난 것으로 해가지고 뭐 문제가 생기죠. 우리도 이제 간통죄 폐지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남자가 바람이 나가지고 이제 젊어서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이혼도 안 해주고 한 10년, 20년 동안 나타나지도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분이 이제 할머니가 돼가지고 누구하고 눈이 맞았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동거를 했어요. 왜냐면 이혼 안 했으니까 즉시 결혼을 할 수 없잖아.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그 자기를 버리고 간 이제 옛날 그 남편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간통죄로 잡아있는 거야. 못 내놓으라 이거지 하려다가.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신문에 이제 데스크를 된 적이 있어요. 결국 이제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됐기 때문에 그런 협박용으로 쓰먹는 그런 건 없어졌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왕 맺어진 그거라면 행복하게 사는 것도 좋은데 그게 쉽지 않다 이거죠. 셋째로 도성직 임계창은 처음부터 오동을 극형에 제외한다고 주장을 하였고 결국 사형을 이끌어냈는데 이러한 점이 법가 사상과 한비자에 나타난 정신에 부합하는지 또는 이제 현대적 법치국가 시각에서 무난한 처사인가 했습니다. 필자는 성종과 김계창 등의 책동, 행동은 고대의 법가 사상가나 현대의 형사법학자들이 보기에는 철부지들의 장난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군주가 마음대로 정당한 근거 없이 행하는 인치주의는 그 국가의 흥망 생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넷째로 누군가 성종은 누구보다 승리학 이념을 수용하고 전파하려 노력했던 왕이다. 지금 승리학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고루하죠. 예. 뭐 말도 안 되는 거지 뭐 따지고 보면 지금 현재 민주주의 이념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상황에서 터진 패비 윤씨의 특유한 우유동 스캔들은 승리학의 이념 전파에 걸림돌이 되는 사건이었고 결국 성종은 오동과 패비 윤씨를 극형에 처하는 강수를 뒀죠. 조선의 여성들에게 두 사건은 반면교사로 삼게 승리학 이념으로 나아가는 국가의 지지에 적극 보호하라는 왕의 의지를 담았던 것이다. 필자는 하나의 이유 혹은 변명이 될 수 있어도 법치국가에서 이러한 성종의 태도는 무리수라고 생각한다. 마땅히 군주라면 당시의 대명률에 의하여 오동동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졌었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런 누군가 오동은 사대부에 딸려서 종실의 처가 되었으나 매간 남자와 관계한 것이 발각되어 소박당하였고 소박당한 후에도 고색함이 심하여 여종과 함께 여러 조간과 유생들과 가릴 것 없이 방탕한 생활을 즐겼고 거친 상관을 마다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데 무난한 시각인가 있습니다. 필자는 의금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남편이 기생에게 바람이 나서 문제가 된 것으로 성종에 보고된 내용이 사실에 가까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누구죠? 오동이 남편이었죠. 나아가 당시 여혐에서는 남녀간의 사랑을 약속하는 수단으로 문신하는 행위가 엄밀히 번져 있었는데 오동과 관계를 가졌던 이들 중에는 발톱과 등판에 그런 이름을 문신한 자가 적지 않았다고 전한다. 자, 필자가 최근에 천안의 모찜질방에 목탕에 가면은 조폭들이 용, 호랑이, 괴물, 여인 등의 문신을 덕장이라든가 가슴에 그다랗게 하는 것을 보고 이제 좀 당황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현재 한국에서도 문신의 경우 정가잖아. 여행가들에서 특별한 상황에 처한 경우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1월 문신을 하였다면 여혐에서는 남녀간의 사람을 약속하는 수단으로 발톱에 문신하는 연비가 은밀히 번져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아마도 진심의 의미가 묻어 있을 수도 있지만 두 번째는 실수를 인정하는 반항의 문신이 될 수도 있고 세 번째 이상은 거의 포기 상태에서 행하는 문신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문신을 여러 명 하였다고 엄난하였다기보다는 자신을 버리는 왕조 혹은 성종의 가부제가 범죄 법정에 대한 연역한 여자로서 반항을 하였다고 볼 수 있지 않은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상의 나래를 펼치자면 아마도 오동이 쫓겨난 후에 기생처럼 꾸미면서 재가를 하려고 해도 이듬해 만들어진 가부제가 금지법으로 인하여 마음에 든 자의 첩으로도 못 들어가게 되자 그 와중에 일고요 다른 사례들을 다시 접하게 되는 악순환의 와중에 결국 문제가 크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필자는 이제 성종 8년에 가부제가 금지법 조선시대의 사족 가부의 재혼을 금지한 법으로 법률상 재가의 자유가 선언된 것은 1894년 고종부 31년이라요. 1437년에 만들어지고 1894년 고종 31년에 이것이 가부개혁으로 이제 폐지가 됐죠. 당시 적용된 대명률의 간통죄는 합의에 의한 경우 장 80대, 끼어쓸 경우 장 100대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지만 오동에 대해서는 강제로 가늠한 경우에 해당하는 교용에 처한 것은 불법적이자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생각이 나올 수 있겠는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뭐 지금 또는 미래 우리 대한민국의 이 법률 사항과 그리고 이제 남녀에 관한 사항 그것이 어느 쪽으로 발전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아마 예상하고 있는 게 맞지 않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